또 벌써 부자가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요? 너무 아쉽지만 또 들을 내용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아직 우리는 부족해요. 아직 우리는 더 부자가 될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이야, 오늘 그 내용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은퇴 후의 그 삶을 그려봤을 때 난 이건 진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 혹시 있으신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은퇴했을 때 동네에서 가장 예쁜 목욕탕을 하나 사서 그 목욕탕에 예. 카운터에 가장 동네에서 예쁜 할머니가 앉아있고 어머. 그 옆에 가장 심술맞게 생긴 할아버지가 수건 주고 바나나 우유 팔고 있는 그게 우리가 그리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목욕탕 사장님. 네, 맞아요. 동네에서 가장 예쁜 목욕탕을 사는 가장 예쁜 할머니랑 가장 심술궂은 할아버지. 아, 요거 이러고 말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뭐 없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신체가 조금 건강할 때 일단 제가 은퇴를 하면은 제 와이프랑 세계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멋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은퇴 후의 그 버킷리스트를 한 번씩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은퇴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불안하고 좀 걱정되고 좀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오히려 설렐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은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최근에 했냐면 우리가 뭐 한 80살까지 산다 해도 그 70 넘어가지고는 막 액티브한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어도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다 모은 다음에 70, 80이 돼서 버킷리스트 할 게 아니라 50대, 60대일 때 하고 싶은 거를 좀 찾아서 하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 5월에 친구들하고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왔거든요.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걸 볼 때는 좀 무섭지 않을까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멋있으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멋있다. 최고. 뭐 버킷리스트 없어요? 저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잃었어요. 저도. 제 버킷리스트가 여행 작가가 되는 게 사실 최종적인 꿈이었는데 네. 제가 작년에 여행책을 하나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잃었습니다. 유리 언니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내 집 마련도 하시고. 버킷리스트는 은퇴 후에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간절한 게 바라는 게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노후에도 이제 중산층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자산 관리를 잘 어떻게 해야 노후에 부족함이 없을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족에서 벌어지는 취업, 결혼, 그리고 자녀의 독립, 은퇴 이런 큰 이벤트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지만 결국 모두 언젠가는 은퇴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는 이제 노후 준비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용해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신 분? 아유,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너무 제가 의문인가요? 봤을 때는 수빈님은 지금 현재 수빈님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좀 무조건 하고 있죠. 예. 저희 집은 둘 중에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은? 노후 준비는 저는, 오늘만 살고 오늘 하루 그냥 알차게 보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전 노후 준비는 너무 궁금한 게 자산 관리하고 노후 준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정말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노후, 자산 관리가 곧 노후 준비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 그 중산층 가구의 66%가 자산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노후 준비를 한다는 가구는 59.8%로 좀 그보다는 적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자산 관리를 하는 비중은 75%지만 노후 준비는 53.6%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좀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나는 노후 준비 좀 덜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중산층? 중산층이 생각하는 월?
노후 생활비. 아무래도 300만 원 정도? 저희 주변에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장모님. 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없을 때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조금 많이 사용하실 때는 300만 원까지도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제 생각엔 250만 원이 아닐까. 250 나왔고요, 네. 300 나왔고요. 형 500 봅니다. 형 500 봅니다. 진짜. 네, 제가 보니까 이 우리 씨와 그리고 또 수빈 씨의 중간 정도일 것 같은데 중산층이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74만 원인데요. 네, 이 적다. 금액을 좀 생각을 해보면 2021년에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조사에서는 중산층이 예상하는 월 노후 생활비는 최소 215만 원. 네, 아까 어머님께서 조금 적게 쓸 때는 2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30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즉 중산층은 물가 상승률과 또 적정 생활비 수준을 반영해서 희망 노후 생활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 수준에 따른 필요한 노후 자산을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노후 생활비가 27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은퇴 연령을 뭐 62세, 그다음에 기대 수명을 일단 84세로 계산을 하면 네. 필요한 노후 자산이 5억 5,896만 원, 5억 6천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소 생활비인 215만 원과 그다음에 적정 생활비 303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제 최소가 4억 3,860만 원, 그다음에 그 적정 금액으로는 6억 1,812만 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중산층의 필요 노후 자산은 대략 4억에서 6억 정도라고 이제 그 선이라고 결론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각각 그 본인 또는 부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월 생활비 수준에 따라서 필요 노후 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나름 계산들을 해 보시는 게 어느 정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근데 계산에 앞서 네. 말씀하신 4억에서 6억은 순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일단은 좀 더 비싸니?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순수하게 은퇴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산, 그러니까 은퇴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이게 금융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네. 예, 대체가 가능한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게 사실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중위소득이 뭐 6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생활비, 뭐 보험 이런 거 다 쓰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저금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200만 원씩 저금을 해서 20년을 해도 사실 4억, 6억 만들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It's not easy. 그렇죠. 너무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은퇴 자산이 좀 적정한가 이렇게 살펴보려면은 그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은퇴를 하기에 충분한 자산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4억이나 6억이 미리 그냥 딱 준비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은퇴 후에 어떤 소득, 수입이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범 답안은 역시 연금입니다. 연금.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부자 가입 때 제 닉네임 기억나세요? 저는 제 노후를 위해서 반려연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반려연금이었는데. 저 공주님으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금이랑 친해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금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규칙성이 좀 있고 또 언제 얼마 나오는지 미리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액 공제라든가 저율과세라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향후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산을 이제 현재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이 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연금을 기본으로 노후 소득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부자가이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건 네. 이 연금의 중요성.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삼층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층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공적연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산층이 예상하는 공적연금 수령액은 월 125만 원으로 희망 노후 생활비 274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실제 받는 노령연금을 살펴보면 월 97만 원으로 중산층은 실제보다 더 많은 공적연금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 은퇴 연령이 늘어나면서 공적연금을 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공적연금 월 수령액도 증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산층의 평균 퇴직연금 적립금은 4,810만 원인데요.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부터라고 보시면 되게 되거든요.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65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시작이 몇년 되실 안 텐데 남았어요. 시간 금방 가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되고 국민연금 65세부터 이제 10년 정도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소득 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그 대상이 이제 퇴직연금이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10년, 예를 들어서 55세 퇴직한다면 65세 10년이잖아요. 10년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4,810만 원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부족하죠. 다만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목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겠다고 응답한 중산층이 73.1%로 이제 높게 나타나서 현재 중산층들은 어쨌든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생각을 하고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노후준비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받으신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 네.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일단은 퇴직연금이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제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목돈이다 보니까 이걸 좀 깰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저를 딱 잡으시면서 나중에 이 연금이 너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어머니가 지금 받고 계시니까 느껴진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고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연금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세 번째로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그 말씀드려볼 텐데 중산층이 적립하는 개인연금 그 월 납입 금액은 19만 원이었어요. 얼마 정도 그때 하셨어요? 저는 25만 원 딱 맞췄습니다. 아, 네. 정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이제 1년에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네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딱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만 원 넣으니까 딱이더라고요. 중산층이 적립하는 개인연금이 월 19만 원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보다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연금의 그 장기 복리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부터 더 많은 금액으로 좀 적립하는 게 필요한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월 22만 원으로 좀 퇴직연금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에 더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중산층의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적립금은 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운용 방식은 개선됐다는 점이 좀 희망적입니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사적연금의 운용 방식을 보면 41%가 투자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어요. 2020년도 조사에는 투자형 상품 선호는 23.5%에 불과했는데요. 이와 비교해보면 원리금 보장 위주의 연금 운용 방식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